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기술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최소 1500m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공항이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기술적 과제다. 풍속, 해무, 난기류, 해수면 상승, 구조적 내구성까지 모든 요소가 기존의 내륙공항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계산을 요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활주로의 길이다. 활주로 길이는 공항이 감당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안전 여유도, 기상변수 대응력까지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현재 제기되는 논란의 핵심은 이 바다 위 공항이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로 실제 항공기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짧을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성능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공항의 운영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동해상공은 계절에 따라 강풍이 잦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이 많아 항공기 운항 안전을 고려하면 최소 1500m 이상의 활주로는 사실상 필수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예산과 환경적 제약을 이유로 활주로를 짧게 건설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소형 항공기 위주 운항을 전제로 한다면 활주로 길이를 길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가 실제 운항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해상공항은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에 취약하고 계절풍의 영향도 강하기 때문에 동일한 항공기라도 내륙보다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생기고 이는 탑승객 수, 화물 적재량, 연료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의 항공기라도 짧은 활주로에서는 연료를 충분히 실을 수 없어 장거리 구간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공항의 활용도 자체가 크게 제한되며 이는 지역 발전 효과와도 직결된다. 바다 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항을 건설하고도 실제 운영에서는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활주로 길이는 단순히 항공기 이착륙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공사는 기종을 결정할 때 활주로 길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활주로가 짧은 공항은 루트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는 공항의 항공편 확보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지역공항의 경우 항공사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활주로가 짧으면 선택받기 어렵다. 결국 공항이 건설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제기되는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이 공항이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활주로 길이는 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공항은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여유 있는 설계를 도입하면 공항은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1500m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 공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공항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진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국제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기존 공항 건설 패러다임을 넘어 해상 인프라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활주로, 길이 문제로 논란이 지속된다면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활주로 길이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 공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장기적인 부담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해상공항 사례에서도 처음 설계 단계에서 사소한 조건을 과소평가해 후에 비싼 추가 보완 공사를 반복한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이러한 전례를 지적하며 처음부터 충분한 안전 여유와 확장성을 갖춘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는 단순히 정부 판단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제 기준, 항공사 운항 조건, 기상 데이터, 지역 경제성 분석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상공항은 변수가 많아 내륙공항보다 훨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논란은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상공항이라는 도전적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바로 안전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활주로 길이이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항 완공 후 얼마나 화려한 외관을 갖추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논란 속에서 정부와 공항 건설 주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기술 검토 보고서가 어떻게 보강될지, 활주로 길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공항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해상공항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논란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해상공항 활주로 길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단순한 길이 수치의 충돌이 아니라 항공기 성능과 안전 기준이라는 과학적 요소가 깊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의 이착륙 능력은 기종별로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명확하게 다르며 기상 조건, 탑재 중량, 고도, 바람의 방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요구 길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면 설계 단계에서 이미 운영 적합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항공기들은 각 제조사에서 공개하는 표준 성능 수치를 기반으로 최소 이륙거리와 착륙거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형급 항공기는 통상적으로 이륙 시 약 1600m 이상의 활주로를 요구하며 기온이 높거나 배풍이 강한 날에는 더 긴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착륙의 경우에도 안전 여유를 고려하면 1500m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치로 평가된다. 이런 수치들은 단순한 권장 기준이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간주된다. 해상공항은 이러한 표준 수치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다 위는 지형적 완충 요소가 부족해 바람이 강하고 방향 변화가 잦다. 특정 계절에는 돌풍과 난기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항공기 진입각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해무는 내륙보다 발생 빈도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날이 많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활주로 길이에 더 큰 여유폭을 요구하게 만든다. 특히 항공기 이륙거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풍향과 풍속이다. 바람이 항공기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불 때, 즉 맞바람 상황에서는 이륙거리가 줄어들지만 바람이 뒤에서 미는 배풍 상황에서는 이륙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해상 지역은 배풍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고 변화폭도 크기 때문에 동일한 활주로라도 실제 이륙 가능한 조건은 내륙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최소 1500m를 강조하는 것이다. 기상 환경 외에도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의 탑재 중량과도 직결된다.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운항할 때는 승객 수, 화물량, 연료량을 기준으로 최적 이륙 중량을 계산한다. 활주로가 짧으면 항공기는 이륙 속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중량을 줄여야 하고 이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활주로가 짧은 공항은 장거리 노선 확보가 어려워지고 항공사들이 기피하는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의 해상공항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과 홍콩 첵라콕 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3,500m 이상으로 확보한 이유가 해상 환경의 변수 때문이다. 이들 공항은 국제선 중심이지만 국내선 위주의 공항일지라도 바람과 기상 변화가 큰 해상 환경에서는 최소 2,000m 이상을 기준으로 고려한다. 이를 감안하면 1,500m는 사실상 해상공항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선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논란이 집중되는 바다 위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는 각급 공항의 활주로, 설계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종별 요구 조건에 따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ICAO 기준에 따르면 중형급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일 경우 활주로는 최소 약 1800m 이상을 권고하며 기상 환경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추가 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현재 논란이 되는 활주로 길이는 객관적 기준에서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제조사들은 해상 지역 공항 운영 시 최소 활주로 요구 조건을 내륙보다 10에서 15%가량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해무, 난기류, 계절풍 영향으로 인해 안정적인 이착륙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해상공항 운영 데이터를 보면 동일 기종의 항공기라도 착륙거리가 평균적으로 더 길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해상공항에서의 운영은 표준 성능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더욱 보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항 운영의 장기적 확장성 역시 크게 제한된다. 초기에는 소형 항공기만 운항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향후 항공 수요 증가나 항공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형급 이상의 항공기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활주로가 짧게 설계되면 이런 확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실제로 해외 여러 지역 공항이 처음에는 소형 항공기만 운항한다는 전제로 활주로를 짧게 지었다가 수요 증가와 함께 큰 보완 공사를 거쳐
확장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확장 공사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해상공항의 경우 구조 보강까지 포함돼 비용 부담이 더 크다. 해상공항에서의 착륙 난이도는 활주로 길이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착륙은 이륙보다 더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해상 특유의 난기류와 횡풍은 착륙 난이도를 급격히 높인다. 어느 방향에서든 바람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해상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활주로 중심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한다. 착륙거리가 짧아지면 이런 여유가 줄어들어 착륙 실패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활주로 길이가 짧을수록 착륙 시 제동 구간도 제한된다. 항공기는 착륙 후 일정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정해진 지점에서 완전히 감속해야 하는데 이 구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주 위험이 커진다. 특히 빗물이나 해무로 인해 활주로 표면이 미끄러운 날에는 제동 성능이 떨어져 더 긴 감속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공항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종합하면 활주로 길이는 단순히 몇 M가 적당한지를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상 환경과 항공기 성능 조건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 판단이다. 이러한 복합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의 1500m 요구는 결코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선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수치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공항 운영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항 건설 측은 여전히 활주로 길이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예산 절감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단이 오히려 장기적인 비용 증가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활주로 길이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해상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미 운영 중인 공항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긴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해상공항 설계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번 논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 간사이 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3,500m로 확보했다.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 위에 건설된 해상공항으로 해풍이 강하고 난기류 빈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일본 정부와 항공 전문가들은 해상 기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 넉넉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했으며 이는 이후 국제선 운항과 대형 항공기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간사이 공항은 개항 이후 수십 년 동안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홍콩의 책납콕 공항 역시 해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공항은 동아시아 항공 허브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를 3,800m 수준으로 확보했다. 홍콩은 해무, 강풍, 잦은 기상 변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를 넉넉하게 배치한 덕분에 국제 대형 항공기 운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도 해상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활주로 길이는 약 4,000m에 달한다. 특히 창이 공항은 열대 기후 특성상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돼 이를 대비해 활주로 길이를 국제 기준보다 더 길게 설계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공항의 장기적 성장성과 운영 효율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창이 공항은 수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의 결론을 보여준다. 해상공항은 내륙공항보다 더 긴 활주로가 필수라는 것이다. 세계 주요 해상공항들이 공통적으로 긴 활주로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운항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상 변수에 대응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논란이 진행 중인 바다위 공항의 활주로 논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의 기준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ICAO는 공항의 위치, 기후 조건, 운항 항공기의 등급에 따라 활주로 길이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상 지역에서 활주로를 설계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최소 15% 이상의 여유를 둘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횡풍이 많은 지역은 추가적인 안전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상공항이 내륙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준다. 해외 공항들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면 해상공항의 착륙거리는 동일한 항공기라도 내륙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상 특유의 횡풍과 난기류로 인해
착륙 접근 속도가 증가하고 제동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활주로 길이는 자연스럽게 더 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데이터들은 활주로 길이 축소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공항은 장기적 운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활주로 확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내륙공항은 필요한 경우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일부 시설을 이전해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상공항은 바다를 다시 매립해야 하며 공사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간사이 공항 역시 치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막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했지만 활주로 확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상공항은 처음 설계할 때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설계가 부족하면 훗날 보완이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항의 발전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는 활주로 길이를 늘리기 위해 기존 운항을 장기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항 운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해외 사례들 중에서도 초기 설계에서 활주로 길이를 과소평가해 개항 후 일부 중동 지역 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최소 기준에 맞춰 설계했지만 기상 변화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해 이후 대형 보완 공사를 반복해야 했다. 공사 비용이 예측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 몇몇 공항은 결국 활주로 재설계에 실패해 항공사 유치 경쟁에서 밀려났다. 해상공항은 내륙보다 구조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패 사례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계 여러 해상공항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넉넉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 논란이 되는 바다 위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분명히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며 전문가들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안전성, 확장성, 경쟁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활주로 길이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는 전 세계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논란은 단순한 국내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점에서도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해상공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관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선택적 논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